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마법 페트로누스는 방어 마법들 중에서도 그 힘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로누스가 유명한 것은 그 위력 때문만은 아닌데요. 페트로누스는 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무척이나 힘들고 설령 배운다 하더라도 본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마법으로 분류되죠. 그럼에도 어둠의 생물과 어둠의 마법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마법사들은 페트로누스 마법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하게 되면 밝은 빛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상징하는 동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페트로누스는 왜 하필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오늘은 페트로누스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호그와트의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근무했던 리무스 루핀 교수는 페트로누스 마법을 두고 디멘터를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법 세계의 많은 이들 역시 페트로누스 마법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하거나 알고 있죠. 디멘터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마법 생물들 중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묘사되는 생물입니다.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었죠. 디멘터의 외형만 보더라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검은 형체의 망토가 으스스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그 누구라도 온몸이 바짝 굳어버릴지도 모르죠. 실제로 디멘터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서리가 끼거나 심지어 물이 얼어붙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디멘터가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디멘터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행복한 감정이나 희망을 먹고 산다는 것 때문입니다. 페트로누스 마법이 디멘터에 대한 방어수단 중 최고로 여겨지는 이유 역시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페트로누스는 행복한 기억을 기반으로 발동합니다. 이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뚜렷하게 떠올리면서 주문을 외쳐야 하죠. 페트로누스 마법이 성공하면 흰색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더욱 숙련된 상태라면 자신의 내면을 나타내는 동물의 형상이 실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멘터는 이렇게 강력한 행복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을 때 군침을 질질 흘리는 게 아니라 소스라치며 도망쳐 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해치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디멘터를 도망치게 해버린다는 점에서 페트로누스는 디멘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뉴트 스캐맨더에 의해 집필된 신비한 동물 사전에는 페트로누스 마법의 또 다른 사용처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시폴드라는 마법 생물을 물리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것인데요. 레시폴드는 열대 지방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생명체입니다. 외형은 디멘터와 비슷하게 두께가 1cm 정도 되는 검은 망토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아주 위험한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시폴드가 디멘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람을 직접 잡아먹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시폴드는 일반적으로 깊게 잠들어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데요. 순식간에 자고 있는 사람을 덮치고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후에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소화를 시킨 다음 약간 두꺼워지고 뚱뚱해진 몸을 가지고 그 집에서 빠져나가 버려서 보통의 사람들은 레시폴드가 다녀간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 한 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여긴다고 하죠. 최초로 레시폴드가 언급된 자료는 플라비우스 벨비라는 마법사의 기록입니다. 1782년 파푸아 뉴기니에서 휴가를 즐기던 플라비우스는 새벽 1시에 피곤함을 느껴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던 중에 레시폴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플라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레시폴드는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다가와서 플라비우스의 입과 코를 틀어막아 버렸고, 이때 플라비우스가 있는 힘껏 사용한 스투페파이, 임페리멘타 같은 주문들은 소용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대론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감과 동시에
플라비우스는 자신이 마을의 곱스톤 클럽에서 회장이 되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죽을 힘을 다해 페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했고, 플라비우스의 페트로누스가 레시폴드를 꿰뚫어버리며 마침내 레시폴드는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트로누스는 행복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마법이기 때문에 어둠의 마법과 사악한 생명체들로부터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마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긴박한 순간에서 행복한 감정을 마음대로 꺼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쳐 연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마법인 것이죠. 페트로누스 마법은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토끼, 늑대, 사슴 같은 일반적인 동물에서부터 피닉스, 유니콘에 이르는 신비한 동물들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페트로누스가 다양한 동물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것은 단순히 신기하거나 멋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페트로누스가 표현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는 자신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모습일지도 모르죠. 때문에 페트로누스는 저마다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외적인 모습이 똑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페트로누스를 가질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페트로누스를 본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포함한 내면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몇 명만 추려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인공 해리포터의 페트로누스입니다. 숫사슴은 전통적으로 숲속의 왕 또는 숲의 수호신 같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해리는 호그와트의 졸업생들 중에서도 배운 사람이 아주 소수인 형상화된 페트로누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소문나게 되면서 호그와트의 많은 학생들이 해리의 곁에 모이게 되었고, 나아가 이 학생들은 스스로 호그와트를 지키는 덤블도어의 군대라는 모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숫사슴으로 대표되는 해리의 지도자로서의 기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위험에 뛰어드는 수호자로서의 기질을 나타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숫사슴이 상징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사슴의 뿔은 매년 떨어졌다가 다시 자라나는데 이는 재탄생이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리에게 있어 언제나 붙는 수식어 살아남은 아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의미죠. 해리의 부모님 제임스 릴리 포터 부부의 페트로누스 역시 사슴이었습니다. 즉 사슴 페트로누스가 의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해리의 둘도 없는 친구 론 위즐리의 페트로누스는 잭 러셀 테리어라는 품종의 개였는데요. 잭 러셀 테리어는 너무나도 활발한 성격을 가진 탓에 서양권에서는 악마견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체구에 비해 전혀 겁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론 역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부러진 지팡이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친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앞장서주고 가장 마지막까지 옆자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말이죠. 론의 페트로누스는 훗날 수달로 바뀌게 되는데요. 페트로누스가 수달인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였습니다. 잭 러셀 테리어가 수달을 사냥하는 사냥개이기도 했던 걸 생각해보면 결국 사냥에 성공한 거죠. 수달은 지능이 뛰어나고 작은 돌로 저글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재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사들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좋은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역시나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겠죠. 헤르미온느는 호그와트에 입학한 첫 해부터 뛰어난 습득 능력을 보여줬던 것은 물론 해리와 친구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현명한 친구였죠. 뿐만 아니라 수달 페트로누스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헤르미온느의 또 다른 모습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 꼼꼼하게 대비하고 똑부러지는 헤르미온느라 할지라도 내면에서만큼은 물가를 헤엄치는 수달처럼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론 위즐리에게 끌렸을지도 모르죠. 즉 페트로누스로 만들어지는 동물은 해당 마법사의 성향과 희망을 담은 동물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급격한 심경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형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페트로누스는 행복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볼드모트를 포함한 죽음을 먹는 자들은 이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알버스 덤블도어가 이끌던 불사조 기사 단원들은 모두 페트로누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알버스 덤블도어는 페트로누스의 음성을 담는 방법을 개발해냈고, 불사조 기사 단원들은 페트로누스를 연락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경우로 죽음을 먹는 자 중에서 유일하게 페트로누스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법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세베루스 스네이프입니다. 페트로누스 마법의 연구에 있어 미스터리를 남긴 한 명의 인물, 돌로레스 엄브리지는 순수하게 행복한 감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페트로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엄브리지는 기존의 페트로누스를 사용하지 못하던 마법사였지만 볼드모트의 호크룩스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머글 태생 마법사들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나머지 페트로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브리지가 얼마나 순수한 감정으로 남들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행복하게 느꼈는지 알게 해주는 부분이었죠. 마법사들의 주문은 대부분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트로누스를 사용할 때 외치는 주문 역시 그러한데요. 페트로누스 마법의 주문은 익스펙토 페트로눔입니다. 여담으로 루베우스 헤그리드는 이 발음이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페트로누스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주문을 라틴어로 번역해보면 기다린다 라는 뜻의 익스펙토와 보호자, 수호자를 뜻하는 페트로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따라서 두 단어가 합쳐진 익스펙토 페트로눔이라는 주문은 보호자를 기다립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리에게 있어 페트로누스라는 말이 더욱 특별한 점은 수호자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고대에는 아버지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리의 아버지 제임스 포터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니마구스 능력자로서 숫사슴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페트로누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리의 페트로누스는 이미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인 숫사슴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해리의 페트로누스 마법이 더욱 강력했던 이유 역시 익스펙토 페트로눔이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페트로누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위자딩 월드 사이트를 방문하신다면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페트로누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한글 번역이 공식 지원되고 있지는 않지만 팝하고 구글 번역기 등 다양한 번역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댓글로 아시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